네, 안녕하세요. 모세환입니다. 유튜브 또는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리의 정원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앞에 유튜브 같은 단어가 빠져야 되는데요. 국가정원에서 여러분 기리의 정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론 이제 뭐 인문학과 함께하는 또 이렇게 사족이 달리긴 하는데요. 함께 정원 걸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기리의 정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세환입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 유튜브나 줌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빨리 이 상황이 안정돼서 그 아름다운 정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기리의 정원 운영하고 있는 모세환입니다. 저는 뭐 문화기획 또는 관광 또 도시재생 분야에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었는데요. 요즘 조금 이제 반경이 좀 넓어져서요. 고흥에서는 문화도시 일을 돕고 있고요. 남해와 순천에서 정원과 관광 분야에서 함께 힘을 모은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뭐 돕는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함께 힘 모으면서 같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들 모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가요? 네. 살면서 늘 자연의 시간에 맞춰서 좀 살고 싶다라는 그런 꿈, 희망, 상상들을 하죠. 그런데 현실은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서 자연의 시간에 맞춰서 사는 게 좀 어렵지만 그래도 계절의 변화를 늘 느끼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이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될 때 사람이 살아가는 거지만 자연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내가 좀 느끼면서 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 반경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지역의 산도 좀 다니고요. 또 지역의 문화유산, 자연유산들 조금 더 깊게 이렇게 좀 밀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산은 백두산, 한라산이 아니라 우리 동네 뒷산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네, 소중한 산, 마을 다니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들 잘 찾아보고 있습니다. 뭐 국보 1호, 보물 1호보다 우리 동네에 있는 지방문화재 또 지역문화재들도 찬찬히 좀 들여다보고 그동안 관심 갖지 못했던 지역에 대한 고민들 요즘 하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정원 정책의 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2013년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가 됐고 2015년 수목원 및 정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제 이 정원 정책이 구체화되고 사실 제도화된 거는 뭐 순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정책들의 방향은 2015년에 이제 정원진흥기본계획이 1차가 만들어졌고 올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그러니까 5년 단위로 만들어지니까요. 2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과거 같으면 이제 일단 뭐 당장의 인프라 조성에 목적이 주어졌다 그러면 2차 정원진흥기본계획에 보면 조금 바뀐 게 정원 산업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이제 계획 속에 담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원 문화와 인프라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정원 산업을 통한 문화 또는 정원 산업을 통한 인프라를 확장시키겠다라는 게 정부의 주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정원 정책을 추진을 위한 어떤 제도적 기반들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목원 및 정원법이 개정이 돼서 정원 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고 우리 국가정원 지정 요건 또 보안 및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것들은 그런 기반들은 이미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원 품질 및 운영 관리 평가 기준도 마련이 됐고 정원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이런 등록 정원의 제도도 이제 마련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정원정책 자문위원회가 정례화가 되고 또 정원 전문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위원회나 채널들이 구축됐고 또 정원정책 발굴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이 됐습니다. 꼭 산림청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내에도 한국의 전통 정원을 전담하는 팀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국가정원 1호는 순천만 국가정원인데 국가정원 2호 태화강에 울산 태화강 정원도 있듯이 이제 뭐 3호, 3호가 계속 태어나겠죠. 근데 이러한 정원 인프라 확충과 또 식물원 수목원의 또 이 확대 뭐 이런 것도 지금 많이 확장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활 속 정원 체험 공간 제공을 위한 정원, 그러니까 정원을 체험하거나 또 공동체가 실습할 수 있는 이런 정원들이 확충됐다라는 게 지금 우리 현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앙정부의 정원 정책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뭐 이렇게 산림청만 이렇게 정원을 꼭 맡아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부처에서 정원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마을 공동체 정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도시농업 공간 조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우리 순천에도 뭐 저전동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요. 뉴딜 사업 안에 정원 공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또 교육부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학교 정원, 지금 굉장히 그 심도 있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뭐 산림관광뿐만 아니라 정원관광에 대한 이 분야의 지금 정책들도 좀 꾸준하게 진행해 오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와 뭐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역시도 다양한 정원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큰 키워드로 본다면 사회적 약자의 정원 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적 프로그램, 그리고 도시재생 또는 건강과 힐링. 그래서 사실 이제 정원이라는 분야는 어느 딱 한 특정 부처의 사업과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부처들이 지금 연계 협력해서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23년 정원박람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신가요? 정원 박람회를 이야기하자고 하면 어쨌든 2013년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요.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그 박람회장이 조성이 되면서 그 박람회장이 가진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면서 2023년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도시가 무분별하게 팽창을 한다. 그래서 순천만이 습지가 갯벌이 훼손된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의 개발을 막을 수 있느냐?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개발을 막자는 건 아니죠. 그래서 도시의 개발 방향과 또 습지의 보존 방향, 이 두 개는 사실은 대립되는 거지만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이게 상호 보완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정원박람회 자체를 통해서 습지와 갯벌을 항구적으로 보존하는 에코벨트로서의 역할, 그리고 도시가 무분별하게 순천만 습지 쪽으로 이렇게 개발되는 걸 막아주는 에코벨트로서의 역할까지 해냈던 공간적 기능 측면에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도시 전체를 보면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 도시의 브랜드가, 도시의 정책 브랜드가 순천만큼이나 이렇게 확고하고 선명해진 도시가 과연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잘 못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계획하고 브랜드를 만들고 도시를 개발하고 또 보존하는 이 정책까지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한 10마리 토끼를 잡아버린 것이 사실은 2013 정원박람회일 텐데요. 2013 정원박람회의 기능은 사실 홍수 조절의 기능도 있고요. 일자리 창출의 기능도 있었고, 도시의 브랜드를 선명하게 만드는 기능도 있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합해 보면 매우 사회혁신적 요소들도 많았고, 또 도시의 창조적 재생적 측면, 쇠퇴하는 도시가 아니라 계속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순천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런 기반에서 2023년은
어떠한 가치와 철학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이 고민을 다 해놓으셨겠지만 개인적인 바람은 이게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이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이 공간 그러면 뭐 사전적 의미는 기능과 질감이 다른 어떤 공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주는 것 이걸 이제 전이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갯벌, 습지, 바다라는 순천만의 기능과 질감 그리고 도심이라는 기능과 질감은 매우 상반되는데 이 국가정원 자체가 이 두 공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에코벨트로서 확장을 막아내는 이런 아주 특별한 전이 공간의 역할을 해 주었던 것이 정원박람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원박람회는 단순하게 뭐 몇 개월 하는 축제형 박람회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즉 대한민국 생태 수도는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생태 수도가 완성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하나의 요소이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법으로 정원법을 만들고 국가정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1호를 만들어 줌으로써 도시의 브랜드는 정원의 도시로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자, 2023 정원박람회가 끝났을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뭐 앞에 너무 큰 일을 해놓으면 다음 것이 조금 작아지기 마련일 텐데요. 저는 역으로 이제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도심이 북쪽에 있었고, 습지, 순천만이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과 북쪽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기도 하지만 또 에코벨트로서 역할을 했던 게 정원박람회였다면 2023 박람회는 동천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천의 동쪽과 서쪽,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원도심과 신도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과 신도심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주는 그러니까 기능과 질감은 다르겠지만 그걸 자연스럽게 이어져주는 것이 바로 이 동천을 중심으로 축으로 정원과도를 만드는 2023년 정원박람회 핵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기능과 질감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보고 그런 것들이 좀 적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2013년 정원박람회는 그 관람객들이 와서 보는 정원박람회가 중심이었다면 2023 박람회는 가드닝, 그러니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간의 크기와 상관없이 또는 보여주는, 그러니까 관광적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직접 정원을 즐기고 가꾸는 시민의 숫자가 늘어나서 완성되는 이런 정원 박람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그러니까 고정희 박사의 그 독일 정원 이야기라는 책이 사실은 우리 그 국가정원 정원박람회 초기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일 텐데요. 이런 겁니다. 독일에서는 정원박람회 개막식 뒤에 S라는 그 복수가 붙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원박람회 개막식 하면 박람회장에서 하는데 독일은 정원박람회 도시잖아요. 거기서는 정원박람회 개막을 선언합니다 하면 한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 장소에서 함께 개막식을 하는 거죠. 뭐 순천 같으면 서남사도 아름다운 정원이고요. 송광사, 조계산 자체가 아름다운 산림정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뭐 계족산도 그렇고요. 동천도 그렇고요. 이사천도 그렇고요. 뭐 봉화산도 그렇고요. 도심 곳곳의 모든 정원적 요소들이 함께 문을 여는 뭐 이런 정원 박람회. 그래서 도시 전체가 정원이다라는 이야기가 딱 들어맞는 정원 박람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원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원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 이 도시가 저는 2023에서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어떤 방향성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그 오세환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정원 도시란 무엇일까요? 네, 그 어떤 정책이 이렇게 나오면 모든 지자체들이 막 이렇게 경쟁적으로 뭔가를 이제
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순천의 영향인지 전국의 많은 도시들이 이제 식물원을 만들겠다, 수목원을 만들겠다, 정원을 만들겠다, 또 국가정원을 해보겠다는 많은 도시들이 지금 있습니다. 저는 그게 경쟁이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서로 연대해서 뭔가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정원 도시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홍보를 잘 하고 정책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첫 번째로 그 정원 도시가 되려면 흙이 건강한 도시, 그러니까 그 도시의 흙이 건강해야 나무를 심어도 식물을 심어도 꽃을 심어도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흙이 건강한 도시, 또 물이 건강한 도시, 공기가 건강한 도시. 이것은 인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식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거나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정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벌과 나비, 꽃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원의 도시 정도가 되면 도심 곳곳이 다 바이오 블리츠를 통해서 그들의 생태계를 잘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기록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정원 뭐 이게 예쁜 꽃을 심어서 보여주는 관광이 아니라 자기의 속을 조금 더 알아보고 또 연구하고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자신은 뭐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또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도시라는 것은 사실은 생태문화적 요소들이 잘 갖춰지면 그게 이제 뭐 정원도시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걱정도 있죠. 탄소 중립, 또 기후 비상위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구호에 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이고 지금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생태적 정원인가, 기후 위기에 좀 더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대안적 정원인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정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사실 이제 이런 고민들도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정원이 정말 지구와 우리 순천에 그것만이 모든 것인가라는 이런 고민도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원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정원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결국은 씨앗을 심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저는 모든 게 다 돼 있다라고 늘 주장을 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가드닝 마음이죠. 그냥 뭐 식물을 심는 것, 가드닝 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지 않아야 되고요. 뭐 꽃씨를 서로 나누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모여서 식물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게 어색하지 않은. 그러니까 1년에 특별한 날 꽃을 사서 선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 꽃 속에서 함께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가져야 될, 준비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정원의 개념에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제가 그거 좀 자료 보며 말씀드리면, 과거의 정원은 개인의 영역이 많았죠. 사유적 공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공공적 영역의 정원이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과거 정원을 가는 것은 관광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단순하게 그냥 바라보는 관광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사색과 성찰, 또 힐링,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굉장히 좀 동적인 분위기에서 정적인 분위기로 좀 바뀌어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고요. 또 대중의 인식 역시도 일상적, 구체적 공간으로서 정원의 범위가 확장됐고, 과거에는 멀리 가서 정원을 보고 수목원을 보고 식물원을 봤는데요. 이제 도시 안에 이게 그냥 식물원, 수목원, 정원이 가깝게, 그리고 또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도 이렇게 좀 조성이 돼야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관광 중심의 정원 인프라가 아니었으면 한다라는 게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정원이 아니라 심고 가꾸는 정원의 확장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관광으로서의 정원이 이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지금까지 관광으로서의 정원이 확대되다 보니 이 비율과 밸런스가 지금 안 맞다. 그래서 가꾸는 정원. 그래서
정원이 갖는 사회적 기능과 가치에 좀 충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데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정원과 정원 활동을 통한 사람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과거는 정원 문화에 의해서 이제 이 정원 산업이 따라갔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 정원 산업으로 인해서 또 정원 문화가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연, 식물, 정원 프로그램에 과거에는 정원 그러면 뭐 자연, 식물 요 정도의 이야기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안에가 복지적 측면, 또 IT, 융합, AI까지 그래서 굉장히 확장된 정원 산업으로서의 정원 문화가 이끌어져 가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단순하게 그냥 정원이 아니라 융복합 시대가 도래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팬데믹을 한번 겪고 나면 사실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온도를 좀 낮춰주는 것이 바로 이 정원일 수도 있거든요. 가드닝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지로서 몇십만 명, 몇만 명, 몇천 명이 모여서 정원을 즐길 수는 없지만 이웃과 가까운 사람 서너시 정원을 꾸미면서 자신의 건강도 찾아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또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2023 정원 박람회 바라는 바고 또 이미 그런 추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현황의 파악이기도 합니다. 네, 책을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마 이제 정원 문화가 확장되면서 사실 이 정원 관련 책 또는 정원 관련 출판물에 제가 봤을 때 요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다양화됐을 텐데요. 오늘은 정원에 관한 책보다는 정원에 가기 전에 읽었으면 좋은 책인데요. 제가 햇살 좋은 날 하루를 널어 말리고 싶다 인문 영성 에세이인데요. 순천에서는 시민들이 함께 읽어야 될 책, 엄마 인문학 김경직 교수님의 책, 새로운 책인데요. 햇살 좋은 날 하루를 널어 말리고 싶다라는 책인데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을 읽고 정원을 가시면요. 뭐 정원, 뭐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인 책은 아니지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소중한지, 또 우리의 인문적 사고가 어떻게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감을 많이 깨우쳐 주시는 책이기도 하고요. 사실 기류의 인문학의 지향점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기류의 정원의 지향점을 가장 잘 담은 그런 책이다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네, 그 순천이라는 도시는 참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2003년에 순천에 기적의 도서관이 탄생을 했고 2023년이 되면 20년이 되는 2013년에 정원박람회를 했고 2023년이 되면 네, 정원박람회가 이제 10년이 되는 해죠. 도서관으로서 20년, 정원으로서 10년인데요. 기적의 도서관이 생겼던 2003년에 그 도서관을 다녔던 10살 아이들이 2023년이 되면 30살이 돼 있고요. 2013년 정원박람회 때 10살이었던 아이들이 2023년이면 20살이 돼 있습니다. 20살, 30살의 이 청년들이 도서관과 정원의 도시에서 살면서 느꼈던, 경험했던 또는 몸에 체득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들이 있겠죠. 저는 도시가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라는 것은 문화를 담는 그릇인데 이 순천이라는 도시에는 도서관 문화, 정원 문화, 뭐 또 다양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그릇에 담긴 문화, 이 도시 문화, 책과 정원으로 가득 찬 집의 천국이라고 어떤 분은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도시가 저는 매우 의미 있는 도시다라고 저는 늘 주장을 합니다. 책을 통해서 서로가 전이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기능과 질감이 다른 생각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고 정원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기대고 이어질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많고 그 공간이 문화가 되는 도시.
뭐 이런 도시라고 한다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행복한 삶의 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보시는 분보다 가꾸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가꾸면서 보는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책을 읽는 분보다 책을 쓰면서 또 읽는 분이 많은 그런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번 기리의 정원은요, 현장에서 직접 현장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한반도 평화정원 소개도 좀 해드리고요. 또 새롭게 생긴 정원에 새롭게 생긴 정원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리의 정원 통해서 새로운 정원들도 안내해 드리고요. 정원 박람회 이제 6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3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힘들게 애쓰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2023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의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고 그걸 또 견뎌내야 되는 책임과 소명의식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분들께 응원 보내고 늘 든든하게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정원박람회를 성공시키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600일 앞으로 남았지만 600일 그럼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사실은 6계절 남았거든요. 정원박람회 땅 그리고 정원박람회 나무 꽃들이 이 6계절을 오롯이 다 품고 2023년에 여러분께 아름다운 정원으로 인사드리기를 저도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